청주국제공항의 한 경납고. 우와, 이렇게나 많은 헬기가 모여 있는 거 본 적 있으세요? 산림청, 소방청, 해경, 그 소속도 다양한데요. 이들 정보기관 헬기들은 각자의 영역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맹활약 중입니다. 심지어 불법 조업 어선을 단속하는 데에도 이 헬기가 아주 요긴하게 쓰인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바로 이렇게 프로펠러의 강력한 바람을 이용해서 말이죠. 그런데 이 헬기들이 임무 수행을 제대로 해내려면 반드시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항상 완벽한 상태로 언제 어디든 출동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가 갖춰져야 하는 것이죠. 이 업체가 하는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전문 용어로 MRO라고 하는데 이 MRO를 비롯 헬기 현대화와 옵션 장비 개발 장착, 헬기 및 부품 판매, 그리고 교육 훈련과 기술 지원에 이르기까지 헬기 사업을 위한 종합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어요. 이 분야에서 앞선 기술력을 인정받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과 경영혁신대상 등을 수상하고 또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프론티어 벤처기업으로 선정되기도 했는데요. 이 업체의 대표는 김수언, 바로 제주 출신입니다. 하나, 둘, 셋. 고향이 어디이십니까? 난 고향이 제주도 구좌 하도리. 그 동네는 참 아름다운 동네고 앞 바다에 보면 소섬 우도가 보이고 한라산이 서남쪽으로 이렇게 보이고 그때 당시만 해도 우리 그쪽 구좌 하도는 상당히 척박했어요. 살기가 어렵고 연탄도 없었을 때니까 말동해가지고 밤에 그걸 때워서 이제 난방을 하고 그러던 시절이었죠. 당연히 우리 집안도 상당히 힘들었고 연필이라도 살려고 산마도 팔아 다니고 준행이도 잡고 그랬어요. 준행이 진해 잡아가지고 팔아서 하고. 1957년 구좌읍 하도리 출생. 척박한 제주 땅 가난한 시골 마을에서 어렵게 하루하루 살아가던 한 소년이 세월이 흐른 지금은 80여 명의 직원과 그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는 기업 대표가 되었습니다. 취향을 언제 어떤 계기로 하셨는지요? 하도 초등학교 5학년 때 제주도 대표로 서울에 연극 대회를 나간 적이 있어요. 우리 초등학교 10명이 아동극을 하러 서울에 와가지고 그때 어린 마음에 넓은 데 나가가지고 정말 우리도 꿈을 펼쳐보자. 그래서 중학교까지 이제 구좌에 있다가 고등학교, 대학교를 부산에서 다녔습니다. 대학에서 기계공학을 전공한 김수원 대표. 졸업 후 전공을 살려 대기업에서 플랜트 수출 업무를 담당했는데 업무 특성상 해외 근무도 10년 넘게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본사 임원이 되어 귀국. 시간이 흘러 퇴임을 앞두게 됐는데 돌연 헬기 사업을 하기로 결심합니다. 전극들이 업무가 많이 헬기에서 남아있죠. 한 30년 가까이는 전부 다 플랜트와 관련된 업무를 했기 때문에 임원이 되기까지는 전혀 항공과 관련된 업무를 안 했었죠. 러시아 헬기와 이런 항공 사업은 옆에 팀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만 해도 러시아 초기에 차관으로 현무를 도입하면서 헬기를 도입하고 그랬는데 전혀 내가 헬기 사업을 할 거라고는 생각도 안 했고. 한두 푼 드는 것도 아닌 헬기 사업을 전혀 할 생각도 없었는데 하게 됐다? 느닷없어 보이는 그 사연이 무척이나 궁금한데요. 우선 이 업체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봐야겠습니다. 여기는 러시안 헬리콥터를 정비하는 경납고입니다. 경납고를 가득 채운 헬리콥터들.
방금 들으신 대로 모두 러시아 기종입니다. 러시아는 헬기 생산에 있어 뛰어난 기술력을 자랑하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은 KA-32. 중형 헬기로서 산불 진화와 화물 운송에 적합한 헬기입니다. 산불 관련 뉴스를 보면 헬기에서 물을 뿌리는 모습이 자주 나오는데 그 헬기가 바로 이 KA-32입니다. 화재 진압이나 화물 수송뿐만 아니라 탐색 구조, 의무 후송, 방제 작업 등에도 두루 이용되고 있다는데요. 이건 MI-172 기종입니다. 지금은 페인트 칠이 다 벗겨져 보기가 좀 그렇지만 이래봬도 경찰 특공대를 실어 나르는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MI 기종은 8년 주기로 기체 수명 연장을 하고 있어요. 그 기체 수명 연장을 하기 위해서 전체 모든 파트들을 다 분리를 해서 러시아로 그 오버홀을 보내는 단계에 있고요. 오버홀이란 대대적인 정비라는 뜻. 헬기도 자동차처럼 일정한 주기마다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MI-172의 경우 8년이 되면 법적으로 이렇게 오버홀을 해야 됩니다. 동체를 완전히 분해하고 페인트까지 다 벗겨내 기체의 이상 유무를 살펴보는 것이죠. 이 과정에서 어떤 부품을 정비할 건지, 또 정비를 한다면 자체적으로 할 것인지, 러시아 현지로 보낼 건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그 판단은 러시아 현지에서 파견된 기술자와 우리 기술자들이 서로 협의해서 하게 되는데 분위기가 사뭇 심각해 보이죠. 경찰청 8년 점검이라고 이제 큰 정비를 이제 저희가 프로젝트를 진행 중에 있어요. 그 관련해서 이제 현장이랑 그 러시아 기술진들하고 관련해서 이제 업무하면서 협의 그런 걸 일정 조율 중에 있습니다. 이 경납고는 12대 헬기를 동시에 정비할 수 있는 규모로 만들어졌습니다. 한쪽 면에는 별도의 작은 공간들이 보이는데요. 이곳은 러시아 항공기를 수리하기 위한 전용 툴을 보관하는 공구실입니다. 여기에는 러시아 항공기에 적합하고 딱 맞는 이 툴들이 없으면 러시아 항공기를 정비를 할 수가 없어요. 어떤 용도로 쓰이는 것들인지 감이 좀 오시나요? 저는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공구들이 너무 잘 정돈돼 있어서 처음엔 전시용인가 싶었는데 실제 사용하는 것들이고 사용 후엔 반드시 제자리에 돌려놔야 한다고 합니다. 수술 후에 수술 도구를 챙기지 않으면 큰일 나는 그런 비슷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곳은 러시안 헬리콥터의 항전 장비를 수리하고 오버하고 하는 항전 장비실입니다. 다음 소개해드릴 공간은 항전 장비 시험실. 항전 장비란 속도계, 방향 지시계, 통신 장비 등 항공기 운항에 필요한 각종 전자기기들을 말합니다. 하나같이 민감한 장비들이라 항온 항습 환경에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전기 장비들이 정상적으로 작동을 해야만 항공기가 안전하게 운항을 할 수 있는 것을 보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이런 전기, 전자, 계기 장비들이 중요한 분야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밖에도 항공기 배터리를 보관하고 점검하는 배터리실. 그리고 유압 자키를 보관하는 유압실도 있습니다. 자키 아시죠? 무거운 걸 들어 올릴 때 쓰는 그거요. 여기는 판금실인데 손상된 기체 표면을 수리하거나 교체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주요 부품이나 공구, 또 공정마다 별도의 공간이 있는 게 인상적인데요. 효율성도 효율성이지만 이게 다 안전을 위한 조치라고 합니다. 이것은 저희가 정비를 하기 위한 툴들을 보관하는 툴박스입니다. 각각의 공구들은 이렇게 자리까지 만들어져 있어요. 모두 작업이 끝나면 제자리에 와 있어야 됩니다. 하나라도 없게 되면 그날은 이 파트를 수거하기 전까지는 다들 항공기의 모든 항공기를 다 조사를 해야 됩니다. 이것은 반드시 지켜져야 되는 안전과 직결되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한 부분입니다.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 이 구호가 항공정비 분야에서는 전혀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자그마한 실수가 인명사고로 직결되기 때문이죠. 그래서인지 정비 현장엔 늘 긴장감이 감돕니다. 저희가 조그마한 실수를 해도 그만큼 이제 큰 손해가 발생하고 또 그 실수가 만약에 바로 발생하지 않고 이제 묻혀지게 될 경우에는 대형 사고나 이제 인명 사고 이제 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정비할 때 주의를 많이 기울이고 있습니다. 러시아산 헬기를 취급하다 보니 러시아 등 외국에서 온 기술자들이 많은 것 또한 이 업체의 특징. 전체 직원의 3분의 1이나 되는데 회사가 제공하는 기숙사에서 출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지내는데 불편함 없이 정비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또한 업체 대표로서 신경 쓰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인데요. 부품만 제대로만 들어온다면은 지금을 낮기 내에 충분히 자기네들이 야근을 해서라도 맞추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고 정말 고맙게 생각해요. 타양살이의 고단함을 누구보다 잘 알아서일까요? 말 한마디 한마디에 애정이 묻어납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 역시 대기업 근무 시절에 외국 생활을 오래 했으니까요. 그나저나 플랜트 수출 업무를 하던 그가 어떻게 해서 러시아 헬기와 인연을 맺게 된 걸까요? 공항으로 들어오는 400개 중에 약 380개 정도 마무리가 되어 있고요. 그때 당시에 이제 우리 그룹에서 전략적으로 항공 사업을 철수하는 걸로 결정을 했었는데 사실은 내 개인적으로는 그 전략에 대해서 찬성을 하진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이런 헬기 사업을 확장하면 미래 이제 항공 우주 사업을 확대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결국은 그룹의 결정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몸담았던 대기업의 여러 부서 가운데 하나였던 항공사업부. 단지 그 정도의 인연이 전부였는데 그룹 차원의 사업 철수 결정이 나자 미련이 컸다고 합니다. 제대로 경영만 하면 장차 큰 수익을 내는 사업이 될 것으로 그는 판단한 것이죠. 미련을 가진 이유는 또 있었습니다. 철수하게 되면 내가 같이 있던 직원들이 그때 당시에만 해도 5, 60명 되는 직원들이 항공정비사들이고 애착이 많은 사람들인데 뿔뿔이 흩어지고 일자리를 잃게 되는 게 상당히 나로서는 좀 책임감이랄까 좀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제안을 한 거죠. 우리 직원들하고 모든 시설들을 내가 인수를 해서 별도로 분리를 해서 나가겠다. 모험을 했죠. 평생 몸담은 대기업에서 퇴임하면서 항공사업 부문을 인수. 그렇게 해서 지금의 회사가 만들어졌습니다. 인수 절차만 1년이 걸릴 정도로 그 과정은 까다로웠고 또 퇴직금을 비롯해 전 재산을 쏟아붓고 그것도 모자라 보증까지 얻어야 했다는데요. 인수 자금, 인수에 대한 책임 이런 것들이 상당히 리스크였고 그거를 가지고 고민하다가 이제 집사람하고 어떻게 할 건지 마지막 이제 얘기를 하는 과정에 집사람이 합시다. 아주 과감하게 동조를 해줘서 난 고마웠어요. 그래서 그래 한번 해보자. 대기업 임원으로 퇴직해 안정적인 노후가 기다리고 있었지만 아내의 조언에 힘입어 모험을 선택한 김수원 대표. 덕분에 직장을 잃을 위기 앞에 노심초사하던 많은 직원들이 걱정을 덜었습니다. 유향동 씨도 그중 한 명인데요. 퇴사를 또 해야 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어떤 고용에 대한 어떤 그런 게 굉장히 좀 불안했었죠. 불안했었는데 다행히 또 사장님께서 이 사업을 인수를 하셔서 저희들 고용 승계를 해주셨기 때문에 또 뭐 계속해서 이렇게 일할 수 있게 됐던 것 같아요.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감사하죠. 김수원 대표의 사업 인수 결정으로 덕을 본 이들이 또 있습니다. 바로 젊은 청년 기술자들입니다. 다른 회사 MRO에 비해서 임금도 많이 높은 편이고 그리고 이제 미혼인 친구들이나 이제 주거 문제 때문에 걱정하는 친구들은 또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기숙사가 있어서 주거 문제도 해결이 되고 이제 또 일적인 부분에서도 이제 기초부터 아니면은
뭐 10년 점검이나 대점검 같이 큰 정비들도 다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곳이라서 젊은 친구들이 오기에 저는 추천해주고 싶습니다. 엔지니어에게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는 설명. 이런 회사가 제주에도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나저나 우리 젊은 직원들이 생각하는 김수원 대표는 어떤 분일까요? 옆집 아저씨 같이 좀 편안한 인상을 가지셔서 편하게 대해 주시려고 노력 많이 하시는 분이시죠. 착한 카리스마? 저희한테 이제 포근하게 감싸주는 좀 포용력 있는 리더라고 생각됩니다. 현장에 내려오셔서 일적인 부분에서도 자주 질문도 해주시고 애로사항도 많이 해결해 주시려고 해서 저희 입장에서는 감사하고 편안하다, 포근하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은데 사회생활 잘하려고 뭐 그런 건 아니겠죠? 청년 직원들과 대화를 나누는 사이 밖이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정비를 마친 헬기 한 대가 시험 비행에 나서는 건데요. 항공기가 최종적으로 그 가망성, 즉 안전하게 비행을 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그 중요한 정비를 끝난 후에 시험 비행이라는 절차를 수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험 비행이 완료가 되면 항공기가 그 가망성이 있음, 즉 안전하게 비행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증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견인차에 이끌려 시험 비행 장소로 향하는 헬기. 100시간 정비를 마친 국립공원공단 헬기로 오늘 시험 비행을 무사히 통과해야 다시 임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정비사들에게도 가장 긴장되는 순간이 아닐 수 없는데요. 때맞춰 조종사도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매뉴얼에 따라 이곳저곳 살펴보는데요. 그야말로 점검 또 점검의 연속입니다. 이제 드디어 이륙하려나 본데요. 서서히 돌아가기 시작하는 프로펠러. 점차 속도가 빨라지더니 지면을 박차고 하늘로 솟구쳐 오릅니다. 회전 날개 바람이 어찌나 센지 서 있기가 힘들 정도인데요. 어느 정도 고도에 이르자 다양한 기동을 해보이는 헬기. 조종 계통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하는 건데 이 KA-32기종은 보시는 것처럼 꼬리 프로펠러가 없고 대신 주 프로펠러 2개가 역으로 회전하는데 이것이 보다 안정적인 기동을 가능하게 한다고 합니다. 꼬리 쪽으로 가는 동력이 전부 다 그 주 회전 날개로 가기 때문에 어떤 그 동력의 손실이 적고요. 회전 날개가 서로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돌기 때문에 그러한 안티토큐를 서로 위와 아래에서 상쇄시켜서 비행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고 꼬리 쪽에 회전 날개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조금 더 좁은 공간에서도 기장님들이 조금 더 편한 상태에서 항공기를 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시험 비행이 끝이 났습니다. 언뜻 봐선 별 문제가 없었던 것 같은데 조종사의 평가를 직접 들어보실까요? 제가 까모프를 탄 지가 지금 25년이 넘었습니다. 근데 여태까지 그 정비하면서 나온 결함이라든가 이런 건 없고요. 그동안 쌓은 노하우, 그다음에 축적된 기술을 바탕으로 정비를 해왔고요. 그래서 아주 신뢰할 수 있고 책임감 있게 해주기 때문에 저희로서 믿고 타고 있습니다. 믿고 탈 수 있다. 이보다 더한 칭찬이 있을까요? 실제로 이곳에선 무사고 실적을 줄곧 유지해오고 있고 덕분에 항공정비의 해외 의존도를 낮추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 밑바탕에는 안전과 품질을 최우선시하고 기술력 향상에 초점을 둔 소통과 협력의 조직 문화가 자리하고 있는데요. 경영 이념이랄까? 내가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신뢰라는 거하고 그리고 고객과 일을 할 때 기술적인 사항이라든지 모든 부분에 대해서는 정직하게 해야 된다. 그리고 서로 존중하는 분위기 그런 생각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김수원 대표는 현재 서울 사무소로 출퇴근하면서 이곳 청주에는 가끔 들르고 있습니다. 안착한 헬기 MRO 사업은 전문 경영인에게 맡기고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서인데요. 이만하면 되지 않았을까 싶지만 사업이란 게 그런 게 아닌가 봅니다. 누누이 강조하지만 우리 회사 직원들, 여기 계신 분들, 정비사들 전부 다 우리 자산이고, 그래서 앞으로 올 사람들뿐만 아니라 기존에 있는 우리 직원들의 그 역량을 육성하는 거 우리 간부들이 좀 신경 써주시고, 우리 직원들, 임원들한테도 계속 얘기를 하지만 기업은 성장을 해야 됩니다. 예. 우리 직원들이 성장을 해서 임원들이 되고 여기 삶이 터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러려고 그러면 항상 새로운 사업을 새로 확대를 하고 해야 되는데, 향후에 수소 엔진으로, 수소 배터리로 가동할 수 있는 그 조만간 항공기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대비해서 우리도 수소 항공기에 대한 검토도 하고, 지금 이거는 헬리콥터인데 회전익이라 그래요. 고정익 분야의 항공기도 우리가 MRO 사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보고 있습니다. 그와 아울러 방산 분야의 MRO 사업도 검토를 하고 있고요. 김수원 대표는 조만간 충북 경제자유구역인 에어로폴리스 지구로 회사를 이전. 이를 발판 삼아 미래 항공우주산업의 중심 기업으로 발돋움 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그의 새로운 도전이 또 어떤 결실을 맺을지 기대되는데요. 일상이네요. 회사에 반가운 분들이 찾아왔습니다. 출양 제주 출신 기업인들의 모임인 제외 제주경제인 총연합회 회원들입니다. 요새 우리 옛날 친구들 카톡에 제주도 말 올라오면 가끔가다 이게 무슨 말인지 하는 경우가 있어요. 완전히 김닭산이 버섯이요? 김 대표님처럼 제주시에서 곱다까지 자라는 사람은 잘 몰라. 우리 어릴 때 제주시는 시의 것들이란 하고 제주시는 또 뭐래 하더라? 촌 것들. 촌에 어디가 내린지 몰라. 오랜만에 만나니 잊고 있었던 사투리도 나오는데 아무렴 어떻습니까? 이렇게나 즐거운걸요. 자주는 아니지만 가끔 이렇게 회원업체를 방문하는 행사를 제외 제주 경제인 총연합회에서는 하고 있는데요. 고향에 대한 향수도 달래고 또 서로 정보도 주고받는 그런 시간인 셈이죠. 앞으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고요. 또 오늘 보다 보니까 이제 몰랐던 부분들을 이제 회장님이 이제 많은 조언을 해주셔서 또 알 수 있는 기회도 되고 아주 좋았던 것 같습니다. 가난이 싫어 떠난 제주. 하지만 타양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지금 그 어떤 성공으로도 채워질 수 없는 게 있습니다.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그것인데요. 머지않은 시기에 고향으로 돌아가 고향 사람들을 위해 뭔가 기여하고 싶은 게 그의 남은 소망입니다. 정말로 어릴 때 척박한 그 제주도 땅에서 나와서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지만 발전하는 제주도를 보면 정말로 가슴 뿌듯하고, 이제는 좀 이제 제주를 위해서 뭔가를 좀 기여도 하고 했으면 하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옵니다. 제주도민들한테 혜택도 주고 같이 발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육지에 있는 제주 경제인들하고 제주의 경제인들하고 협업을 해서 뭘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했으면 하는 게 제 소망입니다. 신뢰와 정직, 그리고 존중. 이 세 가지 미천으로 국내 MRO 분야에서 주목받는 기업을 일궈낸 김수원 대표. 지금도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늘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모습에서 제주 사람 특유의 강인함을 엿볼 수 있는데요. 고향 제주를 위해 기여하고 싶다는 그의 소망이 실현될 날이 어서 왔으면 좋겠습니다.